홈케어로 잘못했다가 숨은 기미가 확 올라와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20대 분들 중에서 기미가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부작용으로는 없던 기미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 닥터영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해 주시고 계신데 유독 기미랑 잡티 고민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 경험상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기미가 아닌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얼굴 색소는 구별이 쉽진 않아요. 특히 그냥 잡티인 줄 알고 강한 화장품 같은 것들을 홈케어로 잘못했다가 숨은 기미가 확 올라와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얼굴의 색소가 어떤 색소인지 알면 없애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법을 훨씬 알기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기미, 잡티, 주근깨, 흑자, 흔한 색소 질환의 구별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미는 붓으로 그린 듯 넓게 퍼져 있는 게 특징이고 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앞볼이랑 옆볼, 눈 주변, 관자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잡티는 얼굴에 짜잘하게 생기는 색소를 통칭적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잡티는 일반적으로 흑자랑 주근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얼굴에 색소가 올라오면 다 묶어서 기미 잡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혹 20대 분들 중에서 기미가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젊으신 분들은 거의 주근깨나 흑자입니다. 흑자는 정말 흔한 색소 질환인데요. 크기는 다양하지만 주로 둥근 모양이고 갈색의 경계가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비대칭으로 얼굴 여기저기에 좀 산발적으로 생기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이나 팔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생기곤 합니다. 주근깨는 테두리가 비교적 명확하고 크기가 깨처럼 작은 게 특징인데요. 주로 광대나 뺨, 심지어 어깨까지 분포될 수 있어요. 검버섯은 육안으로 구별이 쉬워요. 살짝 도톰하게 융기되어 있고 만져보면 피부 결이 다른 게 느껴집니다. 색소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기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지만 그 외에 색소 질환은 치료가 쉬우니까요. 만약 구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피부과 내원하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각 색소 질환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미는 치료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저출력 레이저 토닝인데요. 1, 2주 간격으로 최소 6개월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토닝은 에너지 조절이 핵심이라서 너무 약해도 너무 세도 좋지 않아요. 기미는 정말 예민한 색소이기 때문에 피부 반응을 보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고 숨어있는 기미도 있는데요. 잡티 치료를 하면 충격을 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색소 치료를 할 땐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흑자입니다. 제가 나는 솔로 팬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솔 보는데 치료해주고 싶은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28기 광수님. 여기 광대 보시면 흑자가 눈에 띄게 보이죠? 저것만 딱 치료하면 훨씬 멋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 치료받으러 오세요. 제가 깔끔히 지워드리겠습니다. 흑자는 표피에 있는 색소이기에 딱지를 안 쳐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요. 시중에는 UV 레이저, 아콜레이드, 유명한 리판 레이저가 있습니다. 흑자는 발생 시기와 크기에 따라 치료 방식과 횟수를 결정하긴 하지만 빠르면 1, 2회만 치료받아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흑자 치료 딱 1회 받으신 분의 모습인데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이분은 조금 더 젊은 분인데 귀 옆에 옅은 흑자가 1회 시술만으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흑자 주변에는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흑자 치료의 핵심은 빠르게 없애기보다는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흑자는 어떤 장비를 고르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장비의 차이보다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색소라도 그 깊이나 반응도가 다 다를 수 있고 한 가지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병원의 의사를 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근깨도 흑자와 마찬가지로 딱지 레이저로 치료하는데요. 작고 촘촘하게 퍼져 있지만 표피 얕은 층에 있고 경계도 명확해서 없애기 가장 쉬운 색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딱지 레이저 딱 1회만 받은 분의 사진인데 받으시고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주근깨에는 IPL로도 제거한다는데 어떤가요? 되게 싸던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IPL을 받으려면 무조건 정확한 진료 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IPL은 여러 파장의 빛을 동시에 조사하는데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한 자극으로 원치 않은 색소까지 건드려서 얼룩덜룩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IPL을 받을 때 본인이 숨은 기미가 없는지 정확히 알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작용으로는 없던 기미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두 번 치료로도 끝날 정도로 제거가 쉬워요. 치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튀어나온 검버섯은 CO2 레이저나 어뷸약으로 깎아내는 방법으로 제거합니다. 선생님, 손등에 난 검버섯도 제거 가능한가요? 손등은 얼굴이랑 다르게 회복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제거할 수 있는 거는 평평한 상태의 흑자고요. 제거가 어려운 부분은 볼록 튀어나온 검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버섯은 없애려면 이제 손등을 깎아야 되는데 이걸 깎게 되면 색소 침착이 굉장히 심하게 남고 심지어 이제 시술 전보다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검버섯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평평한 상태일 때 빨리 오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살을 깎는다고 하니까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맞춤 거 바르면 그래도 많이 참을만 해요. 오늘은 우리 얼굴의 색소 병면의 구별법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해서 치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얼굴 색소만 치료해도 동안 피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기미 치료 어렵다니까 그냥 포기할래 하지 마시고 정확한 구분으로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한테 직접 상담받고 예약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연락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빛나는 피부 닥터영이었습니다. 안녕.